그러고 보니 요 전반에서 눈 얘기를 하다가 순천에 눈이 언제 왔니? 최근에 왔었니? 네. 왔어요. 언제? 10분 왔나? 아 잠깐? 잠깐 왔었나? 그때 날이 좀 추웠습니까? 아니요. 안 추웠어? 너희들 여기가 다 토박이니? 순천? 여기 도박이 아니면 뭐 요 지역? 전라 지역? 전라도? 아니야? 오 어디 출신이야? 정주. 전주? 청주? 와 다인이는? 광주? 멀리서 오셨니? 너는? 토박이니? 아, 토박이 여기 한 분 계시고 1인이는? 아 출처를 몰라? 근본이 없네? 아 그래? 승호는? 순천? 토박이 시영이는? 순천이야? 여수가 의외로 없네? 저는 경상도예요. 그래 보이나요? 일단 말투가 많이 없지 경상도 말투가. 이게 말투가 나도 근본을 잃어버렸어. 눈 얘기를 왜 했냐면 선생님이 그 고등학교 1학년 가면서 기숙사 있는 학교로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뭐 능주고나 이렇게 나가서 학교 다니는 거 있잖아. 그 기숙학교를 가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끝나고 그때부터 집을 나와 살았거든. 맞아. 근데 그 지역이 눈이 엄청 와. 진짜 오지 중에 오지라서 눈이 엄청 오거든. 근데 쌤이 이제 산 곳이 경상도 살다가 서울 살다가 천안 살다가 수원 살다가 여수 살다가 이제 순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와서 눈을 그렇게 많이 못 봤어. 눈을. 눈이 오면 좀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그런데 평생 눈을 잘 못 봐온 니네들은 어떻겠냐. 눈 보면 이제 환장하는 거죠. 누군데? 좀 물어봐 왜 그러는지. 곧 꺼지겠지? 뭔 얘기하다 그러게 됐지? 눈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돌아다니는 지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말투가 섞였어. 여기는 이제 전라도니까 전라도 말투를 가끔 섞여서 쓰긴 하는데 좀 그래요. 근본이 없어졌어 나도. 여러분들도 고3 이제 대학교 갈 때는 꼭 여기를 벗어나길 바래요. 다들 그런 목표는 있지? 뭐 순천에서 뭘 이뤄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지? 민혁아 청주로 돌아갈 생각이야? 기억이 안 나? 어릴 때 왔구나. 그래? 거의 기억이 없겠네. 자 오늘 거 합시다. 지난 시간에 그 삼각비 들어오면서 쌤이 강조했던 부분이 오늘 한 번 더 나오는데 이게 우리 대수라는 과목에서 삼각함수 단원에서 정말 자유롭게 쓰이고 계속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삼각비를 이용해서 변의 그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읽는 연습 하고 왔어요? 공부 안 했죠? 지난번에 다 풀고 간 사람들. 다인아 공부하고 왔니? 그래. 저렇게 대답 좀 시원하게 해주면 안 되겠니? 공부했다. 그럼 안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예린아. 했어 안 했어? 안 했다. 그렇구나. 머리 아파버리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여기 4분원이 나오는데 이 얘기는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사실. 오른쪽에 한 번만 그려봅시다. 4분원이라는 거는 좌표 표면상에서 원점을 원의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었을 때 4등분 중에 하나, 이거를 이제 4분원이라고 해요. 중심각이 90도짜리인 부채꼴을 그리면 되는데 좀 큼지막하게 X축, Y축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그립시다. 원점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해석하기 편하게 반지름의 길이를 1짜리인 원을 그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1, 슉 내려가서 여기가 1 정도로 그리면 되겠죠. 괜찮죠? 자, 이따가 요거 하나 더 그릴 건데 그거는 이제 이따가 좀 디테일하게 보고 이 호, 부채꼴 호 위에 점 하나만 뿅 찍어 놓겠습니다. 이 정도 찍을게요.
그림 따라갈게요. 여기가 A다라고 하겠습니다. A. 지금 삼각비를 읽어보려고 지금 오고 있는 건데 원의 중심에서 A로 그리는데요. A를 지나면서 좀 많이 연장선까지 그려봅시다. 이렇게. 까지 됐죠? 그러면 이 파란색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표현해보죠. 이게 이제 4분원에서 뭔가를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그리는 부분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쌤이 지금 표현하는 거는 안 그리셔도 돼요. 지금 뭘 해볼 거냐면 요렇게 이제 파란색 요직선이 X축이랑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세타가 얼마인 거야? 0도인 거죠. 0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사분면적으로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면 각도가 커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금 세타까지 벌어진 거고 조금 더 벌릴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했을 때 우리 삼각비를 읽으려면 무슨 도형이 필요하니, 시영아? 직각 삼각형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점 찍어놓은 A에서 뭘 해보면 돼요?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되겠죠. 색깔을 바꿀게요. 수선의 발을 X축 위로 이렇게 아름답게 내려보는 겁니다. 자, 이때 OA 길이는 미녀가 얼마니? 1. 그렇지. 요거는 원의 반지름이니까 1. 그래서 1로 잡았던 거고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대로 한번 가봅시다. 직각삼각형 보이죠? 여기 뭐 수선의 발을 표현하자. H라고 표현할게요. 직각삼각형 보이죠? 자, 이때 AH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희수야, AH 길이 구하고 싶어. 알고 있는 길이 뭐죠? 세타 기준으로 얘는 누구 방향이야? 그러면 사인을 어떻게 해요? 곱해요, 나눠요? 곱해요야. 같은 방향, 읽는 순서랑 같은 방향이면 곱해요야. 맞지? 그래서 바로 얘는 1 곱하기 사인 세타야 라고 적는 겁니다. 요 스킬이 필요하다고. 예린아, 복습되고 있니? 예린이가 해볼까? OH는? 그렇지. 코사인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나눌 거야? 그렇지. 아는 길이에서 모르는 길이로 코사인 읽는 순서랑 똑같잖아. 곱한다야. 그래서 여기는 1 생략할게요.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어디까지? 여기 수선의 발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 번만 더 얘기를 해보면 사인과 코사인은 직각삼각형에서 읽기 시작할 때 누구부터 읽어요? 빗변부터 읽어요. 빗변을 출발해서 사인은 각을 끼지 않고 코사인은 각을 끼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맞죠? 탄젠트는 출발이 어디지? 밑변이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사인 코사인을 볼 때 빗변에서 출발하니까 빗변의 길이를 1로 세팅하면 계산이 편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4분 원을 그려놨던 거거든. 그러면 탄젠트를 읽을 때도 밑변부터 출발을 하는데 밑변이 길이가 1이면 좋겠어. 그런데 지금 직각삼각형에서 탄젠트 읽으세요라고 하면 요거 분의 요거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 그치? 그거부터 볼까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OH 분의 AH로 선분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요게 돌아가면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랑도 동일해요. 혹시 이거 삼각비 배울 때 배운 사람?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다인이 혹시 배웠니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아? 근데 처음 봐야 되는데? 이거 안 가르쳐 주거든. 요거 하나 챙겨 놓으세요. 그러면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야. 이거 우리 대수 과목에서 삼각함수 할 때 또 나와요. 알아두면 좋겠지, 그지? 괜찮나요? 또 하나,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하죠? 맞죠? 그러면 밑변 길이의 제곱
이거 제곱을 여기다가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본 적 있니? 없어도 괜찮아요. 높이 길이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 얼마야? 1이야. 좋아. 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삼각 B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삼각 함수를 다룰 때 되게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관계식이야. 알겠죠? 정해져 있어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언제? 각도가 다 세타로 동일할 때.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항상 1. 챙겨놓으시면 되겠고, 아까 제곱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왜 삼각 B의 제곱을 이렇게 표현하느냐. 봐봐요. 사인으로 해볼게. 사인 세타를 2번 곱해요는 엄밀히는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아. 맞아. 그런데 나 매번 괄호 쓰기가 조금 귀찮아. 그래서 괄호를 없애보기로 했어요. 없애보니까 사인 세타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죠. 근데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어떤 오해의 소지가 생겨? 사인 세타에 적용되는 각도 세타를 제곱한 건지 사인 세타 전체를 제곱한 건지 헷갈릴 수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하기로 각도를 제곱하면 이런 식으로 쓰기로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인 세타라는 그 삼각 B 값을 2번 곱하는 거를 어떻게 나타낼래? 라고 한다면 각도 뒤에다가 쓰지 말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뒤에다가 쓰자고. 이게 약속이야. 알겠지?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썼던 겁니다. 코사인 뒤에 사인 뒤에 이렇게 제곱을 썼던 거야. 알겠죠? 이거 챙겨주시면 되겠고,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옆으로 가볼게요. 옆으로. 탄젠트 안 했잖아. 짠. 여기 다시 돌아갈게요. 아까 요거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직각삼각형에서 탄젠트 관계식을 알아내기 위함이었고, 다시 돌아가서 아까 사인 코사인 읽을 때 빗변부터 출발하는데 빗변이 1이다 보니까 나머지 길이 표현하기 되게 편했죠. 그죠? 이렇게 탄젠트도 그래서 밑변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밑변이 1이었으면 좋겠거든. 근데 세타 가지고 밑변이 어디 있냐면 여기가 1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탄젠트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1,0에서 x축과 수직인 직선을 뿅 그려보는 거예요. 즉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그래서 파란색과 만나는 곳 여기를 B 정도라고 표현해 볼게요. 자, 삼각 B는 삼각형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도가 얼마냐가 중요하다 그랬고, 걔네들의 길이, 변의 길이 관계를 묻는 거였는데, 방금 그렸던 녀석을 포함해서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 1에서 수선의 발을 삑 올려서 B까지 갔는데 탄젠트 한번 읽어보세요 예요. 그럼 뭐분의 뭐야? 0에서부터 1까지, 즉 1분의 그 높이에 해당하는, 여기는 없네요, B점까지의 길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높이를 표현해 보세요 라고 하면 높이는 어떻게 돼요? 밑변 길이, 아는 길이 1에서 탄젠트 방향과 똑같으니까 탄젠트 세타를 곱한 거야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시험아 맞니? 네. 요 구조를 머릿속에 넣어두면 나중에 삼각 함수 해석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왼쪽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눈으로만 봐도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반지름 길이 일자리 4분원을 하나 그려놓았고 호 위에 A를 잡아가지고 O에서 A를 지나는 연장선까지 그었어요. 그리고 나서 D라는 곳에서 수선의 발을 쭉 올려가지고 아까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어요.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걸 B라고 했어요. 직각삼각형 보이지, 그치? 이 상태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읽으면 된다라는 건데 연습 한번 해보죠. A, B는 OA 길이가 1이니까 1 곱하기 사인 X
괜찮죠? 요 각도로 본다 그러면. 그런데 요 그림은 반대쪽 여기 x와 더해서 90도가 되는 각도를 y라고 해놨어. 그럼 다시 읽으면 AB 길이는 y 각도 기준으로는 뭐라고 하면 돼요? 1 곱하기 코사인 y라고 하면 되겠지. 왜? 빗변에서 출발해서 각을 끼고 내려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린아. 그러면 OB는 두 가지로 표현해봐. OB 1 탄젠트라고 1에서 x를 낀다면 코사인 x 맞지? y를 쓴다면 y를 쓰는데 사인 y를 곱해요.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z라는 각도를 표현했는데 봐봐. A에서 수선의 발이 B고요. D에서 수선의 발을 올려놓은 게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으니까 이 두 선부는 평행하지. 그럼 얘랑 얘랑은 무슨 각이야? Y랑 Z는? 맞고 말할래? 동위각 평행하니까. 그럼 얘랑 얘랑 각도가 같으니까 여기서 탄젠트를 읽나 여기서 탄젠트를 읽나 뭐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쵸? 요 성질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내려갈게요. 자, 지금부터 뭘 해볼 거냐면 여기 2번, 3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2번, 3번.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아까 했던 4분 원을 한 번 더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편의상 반지름을 1로 잡고 시작할게요. 괜찮죠? 자, 여기서 기준이 되는 녀석을 하나 그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90도를 정 반띵으로 하는, 즉 45도 끊어놓는 녀석을 기준으로 할게요.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45도인 직선이 뭐지? y는 x, 좋아요. y는 x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그 만나는 호 위의 점을 또 뭐 a라고 세팅해보죠. 자, 이게 이제 기준이야. 괜찮죠? 그럼 이걸 가지고 그대로 아까 하던 거 표현해 보겠습니다.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곳 여기까지가 사인 45도겠죠? 그리고 원점에서 수선의 발까지가 코사인 45도겠죠? 그리고 1에서 수선의 발을 올려가지고 내린다 그래야 되나? 수직 이렇게 그려가지고 만나는 점까지의 요 거리가 탄젠트 45도라고 하면 되겠죠? 맞죠? 지금 45도로 열심히 하고 있어. 선생님 왜 45도로 잡았을까? 민혁아. 왜 45도부터 표현해놨을까? 특수각은 30도도 있고 뭐 0도도 있고 60도도 있어. 왜 굳이 45도를 잡았을까? 그치, 내 생각을 어떻게 알겠니? 다인아, 왜 45도야? 좋은 의견이에요. 이게 지난 시간에 있던 그거죠. 직선의 기울기가 x축과 양의 방향을 이루는 각이 주어졌을 때 탄젠트 그 각도는 기울기다. 맞죠? 좋은 얘기인데 승호는? 선생님이 왜 45도 잡은 것 같아? 맞아요. 딱 그겁니다. 사인 45도랑 코사인 45도가 동일하죠. 동일하죠. 네, 그것 때문에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y는 x 옆에다가. 근데 이게 탄젠트 45도가 기울기다, 1이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긴 해요. 코사인 45도와 사인 45도는 동일합니다. 맞죠? 요 값은 루트 2분의 1인데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 자, 이거를 기준으로 아까 하던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이제 보기만 해. 직선을 이렇게 x축과 포개해 놓고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호를 따라서 얘를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각도를 점점 키워 볼 예정입니다. 알겠죠? 준비됐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거는 뭐냐면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가 코사인 각도가 되는 거고 높이가 사인 각도가 되는 거고 이 접하는 곳에서 y는 x랑 만날 때까지가 또는 우리가 이제 반직선을 그릴 건데 거기 만날 때까지 그 높이가 탄젠트 45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해서 보냐면 코사인은 커지는지 사인은 커지는지 탄젠트는 커지는지 또는 작아지는지 이거를 한번 잘 보세요. 알겠죠? 요게 잘 그려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0이야. 벌어진 게 없어. 요런 상태입니다. 물어볼까? 시영아. 요런 상태는 점이 이제 여기 있어야 돼. A라는 점이 1,0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네, A가 여기가 있어. 벌어진 각도가 몇 도입니까? 0도입니다. 그럼 그때 사인은 얼마입니까? 0. 뭘 보면 돼요? 아까 했던 사인 45도 요 길이를 보면 되지. 요게 어떻게 되겠니? 사라지겠지. 그러니까 높이가 없어지는 거야. 무슨 얘기냐? 얘가 조금만 벌어져도 요만큼의 높이가 생기지. 각도가 조금 벌어지니까. 그런데 그 각도를 지금 0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어때? 아, 이게 안 되네. 그냥 정답을 말해놓고 왜 돌리는 거야 다시. 이 높이가 없잖아. 이게 얼마야 그래서? 아, 0. 0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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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사인은 하던 만큼 다 하자 그냥 세영아. 네가 다 해봐. 안 되죠, 그냥. 코사인은 아까 뭐였어요? 원점에서부터 수선의 발까지였어. 근데 1,0에서 수선의 발은 1,0에 있겠지. 그럼 밑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누구야? 좋았어. 1이 되는 거야. 1. 그러니까 사인 0은 0, 코사인 0은 1. 이렇게 여기서 도출할 수 있어요. 맞죠? 시영아, 탄젠트 해볼까? 탄젠트 좋아요. 외우고 있는 거 말고 이 그림에서. 그렇지. 왜냐하면 아까 탄젠트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높이라 그랬잖아. 이 높이도 결국은 뭐야? 녹색 반직선과 빨간색이 만나는 곳까지의 높이 길이인데 여기 높이가 나와 있니 안 나와 있니? 안 나와 있지.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 표가 있을 거예요. 0도, 30도, 60도, 90도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들을 외우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헷갈릴 때가 가끔 있죠? 나도 헷갈리는데 뭐. 그럴 때 요거를 생각하면서 특히나 0도일 때와 90도일 때 요거를 생각하면 조금 더 좋겠니? 예린이 수업 열심히 듣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민혁이한테 물어볼게. 각도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점이 이동하면서 각도가 커지잖아. 그러면 사인은 커지니 작아지니? 그쵸? 그 점에서 수선의 발까지 거리가 점점 길어지는 게 보이니? 선생님이 그진 않지만 여기에서 수선의 발은 이렇게 내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길이가 되는 거지. 어때? 길어지지. 돌아가서 계속 민혁이가 할게요.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니? 아까 1이었거든? 수선의 발까지 거리를 재면 이렇게 하면 요만큼 길이가 되지. 그럼 이걸 더 벌려서 여기 있으면 요만큼 길이가 돼. 점점 줄어드는 거 보여? 그 말은 뭐야? 코사인은 줄어든다는 얘기야. 각도가 커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탄젠트는 어떻게 되니? 탄젠트는 이런 식이 되겠지. 이런 식.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길이가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늘어나니까 탄젠트 값은 커지겠지. 이 패턴 괜찮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45도가 사인과 코사인이 같다 그랬거든? 0도일 때는 코사인이 1이고 사인이 0이었어. 누가 더 커? 코사인이 커.
그런데 각도가 커짐에 따라 사인은 커지고 코사인은 줄어들어. 그러면 사인은 0에 있고 코사인은 1에 있어. 각도가 커지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되지. 사인은 올라가고 커지고 코사인은 줄어드니까. 그러다가 언제 같아진다고? 45도에 같아져. 그리고 사인은 계속 커지고 코사인 내려가니까 크기 관계가 뒤집어지지. 괜찮나요? 그 얘기를 하려고요. 그래서 적읍시다. 이거는 배제하고 각도가 45도에서 0 사이 여기 각도면 누가 큰 거야? 사인이 큰 거야. 그렇지. 이렇게 적을게요. 그래서 사인이 세타라고 적을게요. 코사인 세타보다 크다. 다시 한번 코사인은 1부터 출발하고 사인은 0부터 출발했는데 사인은 커지고 코사인은 줄어드니까 45도가 되기 직전까지는 만나기 직전. 맞죠? 다시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누가 크다 그랬지? 미쳤네. 코사인이 커요. 미안하다. 다시 코사인은 1에서 출발하고 사인은 0에서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코사인이 계속 큰 상황이에요. 미안하다. 그 다음에 45도가 되면 얘네들이 딱 뭐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같아진다는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면 45도를 넘어가면 사인은 계속 커지고 있었고 코사인은 줄어들고 있었는데 45도에서 크로스가 되면서 사인은 계속 커져. 누가 큰 거야? 사인이 큰 거죠. 그래서 90도와 45도 요 사이는 사인이 코사인보다 커요. 이렇게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알겠죠? 크기 관계 비교할 때. 그러면 아까 0도 했을 때는 코사인 0은 1이었고 사인 0은 0이었어요. 탄젠트 0도 0이었고 90도로 가져가 봅시다. 90도. 갑니다. 이렇게 되면 사인부터 볼게요. 높이가 점점 높아지긴 하는데 90도가 탁 되는 순간 높이가 얼마야? 1이지. 아, 그래서 사인 90도는 1인 거야. 이때 밑변의 길이는 얼마인 거야? 0이죠. 가로로 벌어지는 게 없잖아. 그래서 코사인 90도는 0인 거야. 그럼 탄젠트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잘 봐. 여기서 그림을 중간에 갖다 놓고 여기서 0도부터 이제 쭉 각도를 키울 건데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직선과 만나는 점까지 길이를 탄젠트라고 볼 거거든. 각도가 이 정도니까 길이가 엄청 길어졌죠. 90도 근처 가면 쌤이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저기 위에서 만난단 말이야. 엄청 길어지지. 그러니까 탄젠트 값이 점점 커져. 그러다가 90도가 탁 되는 순간 빨간색 직선이랑 만나게 할 수 있니? 안 되죠. 정의가 되겠니? 길이를 가늠할 수 있어? 길이를 정해줄 수 있어? 못 정해. 근데 뭔 알아? 계속 커지고 있는 건 알아. 그러니까 계속 커지다가 90도 근방에 가면 엄청 커지다가 90도가 되는 순간 값을 못 정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에 보면 탄젠트 90도는 정의할 수 없어요. 이게 0이 아니라 정의할 수 없다예요. 알겠죠? 그래서 4분원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왼쪽에 있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삼각비표는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잘 읽으시니까 넘어가고요. 다음 장. 다음 장 1번에 있는 내용이 쌤이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얘기죠. 그죠? 요거는 비각도 가지고 길이들을 읽는 연습을 하는 건데 요거는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2번과 3번에 있는 녀석들은 이게 중학교 때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 주로 출제되는 유형들이야. 지금은 쌤이 여러분들한테 이걸 외우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알겠죠? 외워서 하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변의 길이들을 어떻게 읽어낼 거냐 요것만 집중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지금부터 그 표현을 해볼게. 자, 첫 번째 그림 여기 같이 표현 한번 해보세요. 지금 BC 길이가 A고 AB 길이가 C라고 되어 있고 각도 B가 주어져 있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30도, 60도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거든.
그랬을 때 AH 선분을 그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딜 구해볼 거냐면 여기를 구해보려고 해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 이미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거 쓸게요. A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편에 수선해발 H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여기를 세타 각도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럼 AH는 뭐라고 표현이 되니? 예린아, AH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아는 길이 C에서 모르는 길이 H로 오고 싶어. 사인 세타. 그렇죠. 여기가 사인 방향과 같으니까 C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같은 내용으로 BH는 여기 BH는 코사인을 곱하면 되죠. 코사인 세타. 괜찮죠? 그러면 BC 전체 길이가 A니까 CH 길이는 여기 사이로 뺄게요. 이렇게 전체 길이 A에서 C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빼면 되는 거잖아. 괜찮나요? 그러고 났더니 A, H, C 직각삼각형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이거를 공식 도출 안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는 길이 각도가 주어져 있으면 방향에 따라 사인, 코사인을 곱할지 나눌지 뭐 탄젠트도 마찬가지 이거를 고민하면 된다고요. 알겠죠? 고등학교 버전은 그래. 고등학교 올라가서 나 이 공식 못 외웠는데 어떡하지? 이거는 공식이 아니야. 알겠죠? 넘어갈게요. 이게 중학교 버전이라서 그렇습니다. 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넘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는 됐고 요거 봅시다. 제일 밑에 있는 삼각형 높이 찾는 이런 내용인데 자, 첫 번째 그림으로 와볼게요. 특징이 있어요.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놨고 이쪽에 B 각도가 있더라. 맞지? 그리고 여기 XY라고 표현된 거는 사실 지금 각도가 주어진 게 아니긴 해요. 근데 굳이 X고 Y고 미지수로 세팅을 해본 거고 여기 애초에 주어진 거는 B와 C 각도입니다. 알겠죠? 뭐 이렇게 됐을 때 전체 길이 A가 있고 이때 높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A에서 H로 수선해발을 평 내리면 B 각도를 알면 X를 아는 거지 사실. 맞죠? 예를 들어 B가 60도면 X는 30도가 되는 거고 C가 45도면 Y가 45도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은 미지수 XY로 세팅했지만 사실 BC가 주어진다 그러면 XY도 정해진 겁니다. 아는 각도가 되는 거야.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길이는 A라는 길이밖에 없어. 그리고 H를 나타내고 싶어. 가보자고. 왼쪽 직각삼각형에서 B도 아는 거지만 X도 아는 각도야. 맞지? 그러면 승호, BH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H는 몰라. 그런데 H를 A랑 엮고 싶어. 그러면 H를 미지수로 세팅을 하고 X각도 쓰면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뭐라고? 다시? 그렇지. 아는 길이라고 H를 가정했을 때 모르는 길이가 BH잖아. X각도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탄젠트 순서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H 곱하기 탄젠트 X라고 한 번에 표현할 수 있어요. 민영아 이해되니 요거? 너 복습했어 안 했어? 그렇죠. 다 들통나는 거야 이게. 지금 하는 게 지금 반도 안 들어오고 있지? 네? 저한테 배운 분들은 제가 무조건 가르쳐줘요. 너 되게 수업 반응이 좋구나. 할 맛 나게 만드는구나. 야, 이거를 복습을 안 하면 이게 봐봐. 잠깐만 하고 갈게.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X 각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읽는 게 탄젠트 X지.
그런데 h를 우리가 아는 길이라고 한다 그러면 bh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어때? 아는 데서 모르는 데로 가는 순서랑 탄젠트 x를 읽는 순서랑 똑같지? 순서가 같으면 곱한다. 순서가 반대로 가면 나눈다. 이게 지난 시간에 겁나게 강조했던 부분이니까 민혁아 영상 올려드릴게요. 다시. 그럼 민혁아 이거는 ch 뭐라고 표현하면 돼? 그렇지. 어디다가? h에다가 탄젠트 y를 곱하면 되더라. 알겠죠? 이렇게 되면 bh와 ch 더한 게 a라는 관계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이 공식이 도출이 되는 건데 밑에 공식을 외우지 마시라고. 나 이거 못 외웠으니까 이거 못 풀어 이게 아니라 쪼개서 직각삼각형에서 길이 있는 연습을 하시면 돼. 알겠죠? 옆에 거 볼게요. 짠! BC 각도를 아는데 여기는 잘 봐야 돼. 높이 H를 찾고 싶은데 둔각삼각형이기 때문에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BC의 연장선 위로 내려가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시야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첫 번째로 보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B랑 더해서 90도가 되는 X를 다 칠해 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만큼이 지금 X인 거예요. 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보자고. BC 길이가 A인 걸 이용하려면 우리는 방향을 BH 전체 길이에서 CH 길이를 빼면 A가 된다라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BH를 한번 표현해보자. 예린아. 아니다. 희수야. BH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다시 한번 표현해볼까? BH 여기 있잖아. 그지? 나누기야 곱하기야? B를 쓰면 나누기가 맞아. X를 쓰면? 그렇죠. H에서 이렇게 와야 되니까. 그래서 BH는 탄젠트 H 곱하기 탄젠트 X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같은 내용으로 CH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작은 요 녀석이죠. 그죠? 그럼 얘도 Y각도 기준으로 탄젠트 방향이니까 H 곱하기 탄젠트 Y 이렇게 줄 수 있어. 그럼 아까 목표가 뭐였어요? A랑 연결을 시켜주는 거니까 BH 전체 길이에서 CH를 빼서 A다 라고 등식을 세우면 H 묶어내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이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넘어갈게요. 한 장 더 넘어갑니다.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볼 건데 요게 신기하게 여러분들이 배울 과목의 삼각 함수 단원에 똑같이 나와. 내용이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요걸 잘 해놓으면 돼요. 봅시다. 자, 삼각형이 있을 때 이제 넓이를 구하는 내용들인데 아예 단원이 여기 분류가 돼 있어. 너희들이 배울 대수 과목에도. 두 개가 있죠. 예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 예각일 때, 둔각일 때. 지금은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지만 예고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대수에서 배울 때는 이거를 그냥 하나로 퉁칩니다. 식이 하나로 합쳐져. 삼각 함수 각도 변환을 배우면 합쳐집니다. 같은 내용이야.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갔으니까 예각일 때, 둔각일 때로 갈 겁니다. 자, 봅시다. 넓이를 구하는데요.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런데 만약에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져 있으면 이때도 삼각 B를 이용해서 넓이 구할 수 있어. 이런 내용이야. 그런데 기본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봐야 되거든.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 이게 높이가 되는 거죠. 시영아, 비각도를 알아. 그러면 요 선분, 높이 길이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그렇지. C 곱하기 sin B라고 표현할 수 있어. 높이 찾았잖아. 그지? 그러면
넓이를 적어볼게요. S라고 하면 밑에 있는 식이 나올 거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A가 될 거고 높이는 C 곱하기 sin B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아래쪽 식이 나오는데 이거를 고지곧대로 2분의 1 AC sin B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아까 뭐라 그랬죠? AC는 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이야. 그래서 공식을 외울 때도 넓이가 A 곱하기 C는 양변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인을 곱하는데 B는 누구야? 끼인 각으로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2분의 1 양변 끼인 각. 오케이?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져 있으면 넓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둔각일 대로 넘어가 볼 건데요. 여기로 가보죠. B가 둔각이야. 그러면 아까 했던 대로 높이를 표현하려면 BC의 연장선 위에 수선의 발이 이렇게 내려져요. 맞지? 그러면 B각도의 반대편에 있는 요만큼의 각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180도에서 B각도를 뺀 거거든. 그러면 연장선에 수선의 발을 내려놓은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얘기를 해보면 요게 높이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B변 C 그리고 모르는 길이가 높이인데 이게 또 180도 빼기 B라는 각도의 사인 방향이랑 똑같이 그래서 곱하기 사인 180 빼기 B 아이고야 공간이 별로 없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높이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곱하기 높이 이거 할 거잖아. 그지? 됐나요? 괜찮니? 차이가 없어. 그래서 하나만 적고 갈게요. 요거는 예고편. 밑줄 칩시다. 여기 sin 180 빼기 B라는 거는 나중에 배울 내용이지만 180도 가지고 각변환을 막 지지고 볶고 합니다. 그럼 얘는 그냥 sin B랑 같아. 나중에 우리가 중3 때까지는 90도를 넘어가는 각도를 안 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해석을 안 하거든. 근데 이제 대수 가면은 둔각에 대해서도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해. 그거를 써 먹으면 180도 빼기 B는 그냥 B 사인 값과 같다. 이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합쳐지는 겁니다. 하나로. 자,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이거를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거는 하나 보조선만 그리면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이렇게 그어 놓으면 AC 대각선으로부터 두 개로 쪼개지는데 이 두 삼각형은 무슨 관계? 합동관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 구해서 몇 배? 두 배. 그러면 하나 구할 때 아까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2분의 1 양변 사인 끼인 각. 근데 그게 몇 개? 두 개 곱하기. 그러니까 2분의 1이 사라져 있는 거야. 민혁아 맞지? 맞죠? 괜찮죠? 둔각일 때는 요것도 한 번만 더 해볼까? 연장선 위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높이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그렇죠? 아니면 우리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한다 그러면 여기는 몇 도가 돼야 돼? 그렇지. 우리 비각도가 알려진 각도거든. 그러면 이웃하는 두 내각의 합은 몇 도? 항상 180도의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럼 여기가 180도 빼기 비각도가 되는 거예요. 맞지? 그러면 대각선을 이렇게 자르면 아까처럼 합동인 두 삼각형으로 쪼개질 거고 여기는 표현 안 해도 할게요.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어때? 같아요. 그럼 CD 길이가 A겠지. 그치? 그럼 어디로 돌아가? 삼각형 넓이 구하는 대로 돌아가. 그래서 2분의 1 양변 사인 끼인각. 그런데 끼인각이 둔각이었으니까 이쪽 끼인각은 예각이 될 거고 그런데 사인 180도 빼기 B는 누구랑 같다고요? 그냥 사인 B랑 같다고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식의 확장 버전이 평행사변형입니다. 이게 끝이야. 이거랑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세 번째 요거예요. 사각형의 넓이. 그런데 아무런 사각형이나 넓이를 다 구할 수 있냐? 아니요. 이거는 대각선의 길이와 그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 있을 때만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아무렇게나 다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좀 한정적이란 얘기들. 밑줄 칠게요. 두 대각선의 길이와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있으면 사각형의 넓이를 다 구할 수 있다야. 그래서 요거는 예각일 때 둔각일 때 접근 방식은 아까랑 다 똑같으니까 첫 번째 그림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빨간색 두 개가 대각선이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이 x라고 주어져 있을 때 넓이는 이렇게 된대. 근데 이거 누구랑 같아 지금? 삼각형 넓이랑 공식이 똑같지. 그러니까 이거를 알파벳 그대로 공식처럼 2분의 1 AB sin x 구해가지고 외워가지고 문제 적용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요. 근본적인 차이를 한번 볼게요. 얘의 넓이 도출은 이렇게 하는 거다. 대각선 BD를 먼저 볼 텐데 BD를 여러분들은 결과치만 한번 해보세요. 결과치만. BD를 이렇게 이제 똑같이 했을 때 얘의 기울기를 유지해가지고요. C 쪽에 하나 그리고 이제 그걸 그릴게. C 쪽에 하나 그립니다. BD와 평행하면서 C를 지나가게 이렇게 그릴 거야. 마찬가지로 A를 지나가게 이렇게 그릴 거야. 같은 방식으로 대각선 AC와 평행하면서 B를 지나는 직선 하나 그리고 D를 지나는 직선 하나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져보자.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새로운 뭐가 생겼어요? 바깥쪽에 파란색이 무슨 도형일까, 다이나? 그렇지. 왜? 요렇게 평행하고 요렇게 평행하니까 평행한 두 쌍이 있으면 평행사변형이잖아. 그지? 파란색이 평행사변형이에요. 그러면 그 길이는 자, 여기는 A, A, 여기는 B, B. 요렇게 대각선 길이를 따라가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각도 표현해보면 두 대각선 이루는 각이 X면 아까 누가 얘기했죠? 막꼭지각 X. 그럼 여기는요, 민혁아. 여기. X. 그렇죠, X. 왜 그래요? 요거 조그만 요 녀석도 뭐야? 평행사변형이니까. 마주보는 각의 크기는 같죠. 맞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양변 사인 끼인 각 이렇게 구하죠. 그게 누구야? 이만한 녀석의 넓이야. 근데 우리 애초에 뭘 구하기로 했니? 안쪽에 있는 요거 구하기로 했잖아. 근데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안쪽에 색깔 칠한 부분이랑 색깔이 안 칠해진 부분은 합동이 도형이겠죠. 요렇게 합동이고 요렇게 합동이고 요렇게 합동이고 뭘 그려야 되니? 요렇게 합동이니까 우리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했으면 다 몇 개씩이야? 두 개씩이지. 근데 우리가 구할 거는 하나씩이야. 어떻게 하면 돼? 반띵. 맞죠? 그래서 AB 사인 끼인 각에 반띵을 해놓은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함수 마무리 할게요.